정의롭지 못한 법은 잔인한 폭력이다라는 그러한 식의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마지막 문장에 저희 개신교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완전한 저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완벽한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정의롭지 않게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폭력을 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 법을 정의롭게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근데 가끔 저희 크리스찬들이 종종 고민 없이 성경의 말씀을 남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폭력을 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그러니까 당신은 당연히 폭력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러한가 우리 스스로 고민을 해야 돼요. 목회자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고민하는 저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그런 태도여야 할 겁니다. 그런데 종종 저희는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지 않고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그 말씀이 어떤 단어가 나오니까 이런 걸 거야 라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지금 헬라어 수업을 한다라고 그러면 헬라어 수업에 이제 모르는 문장 구조가 나오고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힌트를 삼아가지고 이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 성경 구절은 이걸 거야 라고 하고서 번역을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 몇 단어를 가지고 이거는 이 성경 구절일 거야 이런 의미일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번역을 쓴 경우를 봤어요. 근데 그랬을 때 이것은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잔인한 폭력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상황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정의가 아닌데 마치 정의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믿어야 한다고 호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완전한 법을 고민하지 않고 정의는 이것이다라고 내가 스스로 만든 틀 안에 사람들의 평가하기 시작하면 어쩌면 그것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정확히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폭력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하죠. 혹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룰을 범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헬라어가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예요. 과학적인 언어고 굉장히 정확한 언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쩌면 각 단어마다 뜻을 정확히 품고 있어요. 이 단어를 갖다가 다른 식으로 막 가게끔 만드는 언어가 아니라 좀 더 분명하게 만듭니다. 분명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 분명한 언어를 설명을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번역 과정 때문에 이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국어가 있고, 저희 한글이죠. 국어가 있고, 헬라어가 있어요. 국어는 나는 밥을 먹는다 라고 사용을 하고요. 헬라어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 그 형태를 보면 먹는다 나는 그리고 밥을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나는 밥을 먹는다. 중요한 건 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중간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근데 헬라어는 가장 중요한 건 맨 앞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맨 앞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어떤 행동이 나오면서 행동과 그리고 주어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요. 행동과 주어가 함께 나타나는 게 헬라어 구조고요. 그리고 뒤에 그거에 따른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게 이제 목적어가 나옵니다. 목적어 대상이 굉장히 이제 뒤에 나오면서 설명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국말에서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나는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걸 던져줘요. 그런데 헬라어는 가장 중요한 걸 앞에다가 우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걸 먼저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나가요. 그래서 헬라어는 특히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사가 중요한데 헬라어 구조 조금 이따가 볼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STO 이게 동사인데 이 안에 행동과 주어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먹는데 라고 하는 이제 밥을 이러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하는 구조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뭐뭐한 것을 그래가지고 이 뒤에가 중요하게 뒤에 어떤 목적어를 가르쳐 주는 게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어떤 동사가 나오고 여기 안에 주어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가리키는 명사, 이거는 목적어야 라고 하는 중요한 것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호티 같은 거 아니면 뭐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이 나오고서 지금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어 동사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나는, 당신이 주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것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가 내가 얘기한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을 표기해 주는 거, 여기까지야 라고 해주는 걸 뒤에 놓는데 영어에서는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도 앞에 놔요. 그래서 만약에 전치사 같은 경우도 전치사가 나왔으면 전치사하고 관련된 중요한 건 바로 뒤에 여기 뒤에 뒷부분에 중요한 말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헬라어는 정확하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은 말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헬라어는 분명히 그 단어 안에 뜻을 정확히 포함을 합니다.